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핫한 핵인싸 바로 테슬라일 텐데요. 그 테슬라의 전기차 라인업 중 마지막 퍼즐이죠. 오늘은 모델 Y 꼼꼼히 살펴볼게요. 네, 모델 Y의 전면입니다. 모델 3의 어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두 모델은 부품의 약 70%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담백한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졌고요. 주행을 위해 필요한 존재들만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헤드램프는 모델 3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포켓몬스터의 꼬부기가 떠오르기도 하던데 실제로는 이렇게 큰 사이즈로 큼지막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테슬라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요. 모델 S에서는 이 트렁크 앞부분 사이에 입체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에서는 트렁크 윗부분으로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델 Y의 인상을 가장 강하게 결정짓는 부분이 바로 이 음각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차량에서는 화려한 패턴의 그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모델 Y는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이미지를 갖추고 있죠. 시선이 이렇게 아래로 모아지다 보니까 너비는 실제보다 조금 좁아 보이기도 하죠. 네, 측면입니다. 미국에서는 컴팩트 SUV로 분류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중형 SUV 또는 준준형 SUV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산타페와 비교하면 전폭은 넓고 전고는 낮습니다. 전장은 훨씬 짧은데 휠베이스는 또 훨씬 깁니다. 테슬라의 차답게 이 측면의 윗부분은 거의 반원을 그리고 있죠. 앞에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직선의 사용을 거의 최소화한 상태로 유려한 곡선이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인 변주를 통해서 자동차답지 않은 디자인적인 재미를 곳곳에서 주고 있죠. 그 외에는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255의 40R 20인치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후면입니다. 후면도 담백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테슬라 로고가 한 주먹 정도의 사이즈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테일램프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담백하게, 그런데 덩치에 비해서는 좀 작은 느낌도 있죠. 후면의 특이한 점은 테슬라 모델 Y다 라는 로고가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에 이 듀얼 모터라는 레터링만 적용되어 있네요. 네, 모델 Y의 트렁크는 전동식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공간이 한눈에 봐도 꽤 넓습니다. 이렇게 너비도 너비지만 이 깊이감이 꽤 깊은데요. 안에를 열어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우로도 분리가 되어 있죠. 네, 2열은 여기서 접을 수 있는데요. 이 레버를 당기면 2열이 완전히 접혀지고요. 다만 세우는 건 수동입니다. 접어놓고 보니 이 트렁크 끝부터 2열까지 공간이 꽤 되죠. 캠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풀 플랫은 아니고 2열에 약간 경사가 있기는 합니다. 네, 앞쪽에도 트렁크가 있는데요. 공간이 엄청 크진 않은데 한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수납해서 캠핑 떠날 때 쓸 수 있겠죠? 네, 실내입니다. 굉장히 휑하죠. 아주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또 이런 걸 힙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과 전반적인 구성은 같습니다. 먼저 송풍구와 이 우드 장식이 좌우로 끝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실내가 전폭보다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대시보드도 앞으로 쭉 깊이감 있게 뻗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내에서 가장 큰 특징 바로 이 모니터죠. 모델 3와 마찬가지로 15인치고요. 모델 S와 달리 가로 방식입니다. 센터 패시아의 물리 버튼이 모조리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태블릿 PC를 딱 붙여놓은 느낌인데 이 뒤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뭐 애기들이 이렇게 흔들거나 혹은 운전을 좀 험하게 한다고 해도 떨어지거나 손상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화면의 창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이 왼쪽이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계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PRND 이렇게 기어도 나타나 있고요. 실제로 주행을 할 때 뭐 차선과 속도도 모두 이곳에 나타납니다. 공조는 여기서 조작을 하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뭐 온도나 바람 세기 등을 모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랑 열선 버튼도 이 창에서 조작을 합니다. 특이한 건 애견 모드와 캠핑 모드도 있는데 이 캠핑 모드에서는 배터리가 20% 도달할 때까지 차량이 켜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차박을 하는 분들을 많이 겨냥한 것 같죠? 가장 윗부분엔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차량은 390km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는데요.
눌러서 뭐 충전이나 출발 예약, 충전량 설정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상 오른편에는 내비게이션이 나타나는데 여기 번개 모양을 누르면 슈퍼차저, 이렇게 충전소를 안내해주는 그런 방식이네요. 주요 메뉴는 이 자동차 그림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라이트와 뭐 잠금 장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주행 모드까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주행 모드는 감각에 따라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가속할 때도 컴포트와 표준 모드, 뭐 스티어링 모드, 정지 모드를 다 세분화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모델 Y는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보다 공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모니터 밑부분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웨이드 재질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두 개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좀 특이하죠? 그 밑부분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면 생각보다 제 팔꿈치 정도의 깊이감이 있는 꽤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밀어서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물을 넣고 왔는데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 뚜껑이 없는 무언가를 여기 담으면 주행할 때 넘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는 콘솔 박스가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수납 공간보다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고요. 여기 안에 경사가 조금 있네요. 네, 이제서야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네요. 생각보다 동그랗고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데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림의 두께는 조금 두터운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간결한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볼로 이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이 뒷부분에는 칼럼식의 기어 셀렉터가 있습니다. 벤츠와 같은 방식이죠. 도어부도 간결합니다. 사이드미러 조작 역시 모니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버튼이 도어부에 없어요. 그래서 창문 4개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한 가지 반가운 건 이 도어를 열 수 있는 이 버튼에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문을 열 수 있네요. 친절해졌죠? 네, 저는 이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가 중형 SUV급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SUV적인 시야를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야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앞유리가 위부터 아래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은 훌륭하고요. 시야도 좋습니다. 다만 이 룸미러와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가 꽤 있는 편이라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트가 조금 아쉬운데요. 쿠션감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노면의 진동을 쿠션이 부드럽게 흡수해주는 게 아니라 제 엉덩이와 허벅지가 좀 고스란히 느끼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좌판의 길이도 조금 짧아서 이렇게 훌륭한 개방감을 갖췄음에도 운전하기 편한 차라는 느낌은 조금 덜하네요. 모델 Y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행거리죠. 국내 출시된 전기차를 통틀어서 가장 긴데요. 지금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511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유한 전기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오닉5와 많이 언급이 되곤 했는데요. 아이오닉5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 기준 1회 충전으로 410에서 최대 43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모델 Y와 아이오닉5는 한 80km 정도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네요. 이 차는 승차감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상하의 움직임의 폭은 적은 대신 하체가 굉장히 단단한데요. 노면의 진동과 충격을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흡수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딱딱하게 튕겨내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이 차가 부드럽게 느껴지진 않고요.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회생 제동인데요. 전기차 같은 배터리를 탑재한 차의 고유한 기능이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바퀴를 돌리던 전기 모터가 반대로 바퀴에 의해 돌아가는데요. 감속과 동시에 발전이 일어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원리입니다.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조절하는 일종의 원페달 운전인 셈인데요. 에너지 효율, 배터리 효율은 높아지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에겐 좀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죠. 기존 테슬라 모델에서는 이 회생제동의 단계를 낮음과 표준에서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번 모델 Y에서는
부분은 표준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시작했을 때 약간 급제동이 되고 급가속이 돼서 마치 초보 운전을 하는 것처럼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되면 좀 피로도도 덜하고 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델 Y는 기대했던 것보단 조용하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가 조용한 실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본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조용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일단 1열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서 풍절음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터 소리도 조금씩 들어오고요. 이 하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꽤 있는 편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장기죠. 첨단 기능 살펴볼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죠. 오토파일럿은 차간거리와 속도를 스스로 보조해주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을 보조해주는 오토 스티어로 나뉩니다.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이 기어 레버를 한 번 내리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이 되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볼을 사용해서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를 두 번으로 연속 내리면 오토 스티어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해줍니다. 오토파일럿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핸들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차선 중앙으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도 적절하게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델 Y에는 테슬라 처음으로 히트 펌프가 적용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온 떨어지면 걱정부터 되잖아요. 히터 가동으로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요. 저온에서 배터리 효율마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히트 펌프는 전기 모터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해 난방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최고 수준의 공학 기술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가격이죠. 애초에 아이오닉5와의 경쟁 구도가 관심을 모았던 이유 역시 가격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초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을 개편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6천만 원 이하의 차에는 보조금 100%를 지원하고요. 6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미만의 차에는 50%를, 그리고 9천만 원 이상의 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 결과 테슬라는 모델 Y의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을 5,999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는데요. 그런데 이 트림의 판매가 22일부터 중단되면서 조금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구매 페이지에서 스탠다드 트림 선택지가 사라졌는데요. 현재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고 이 추후 판매 재개 여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는 가운데 마진율이 낮은 모델의 판매를 우선 중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테슬라는 올해 하반기에 신형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미국 공장에서 이 신형 4680 배터리를 얹은 모델 Y를 생산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배터리를 얹을 경우 주행거리는 16% 늘어나고 생산 비용은 56% 정도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모델 Y는 패밀리카로도 사용하기에 충분한데요. 모델 3에서 부족했던 공간의 문제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실제로 5인승과 7인승이 있는데 이 7인승은 추후에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헤드룸은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가고요. 레그룸도 꽤 넉넉합니다. 그리고 1열 밑에는 발을 4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꽤나 넉넉하고요. 이 가운데 부분도 쭉 평평해서 가운데에 사람이 앉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1열과 마찬가지로 폭신폭신한 시트라기보다 좀 단단한 시트예요. 그리고 이 좌판의 길이가 1열보다 더 짧은 느낌이 들어서 다리가 긴 분들은 오래 앉아있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리클라이닝은 3단계로 되는데요. 이거를 쭉 한 요 정도, 가장 많이 눕혔을 때가 이 정도예요. 각도가 한 10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시트도 짧고 각도도 그렇게 많이 젖혀지지 않아서 오래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열의 공조는 1열의 모니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열에도 1열과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만 자리하고 있고요. 네,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2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1열과 조금 다르게 여기에는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래서 1열보다는 이 컵들이 잘 고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도어 부분에는 여기 이렇게 옷걸이가 있고 독서등이 있고요. 1열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스웨이드로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아이콘 하나, 창문 열리는 아이콘 하나 정도가
마련되어 있네요. 네, 2열의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탔던 모든 차들 중에서 가장 좋은데요. 이 파노라마 루프 덕분이에요. 1열의 헤드룸부터 쭉 이어져서 2열까지 이렇게 탁 트여 있는데요. 자외선이 99% 차단되는 유리라고 합니다. 모델 3와 모델 S에는 중간 프레임이 있는데 모델 Y는 없죠.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승차감 조금 아쉽습니다. 공간성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시트에 푹 안기듯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좌판 길이도 짧은 데다가 뒤로 얼마 젖혀지지도 않아서 약간 걸터 앉아있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여기에 뒤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1열에 앉아있을 때보다 조금 더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열과 마찬가지로 조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런 노면의 진동이나 요철들을 딱딱하게 튕겨내는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한 테슬라의 마지막 전기차 라인업인데요. 과연 테슬라가 이 전기차 독주 체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정샘이었습니다.